안녕하세요. 금일은 렌즈 운반선 시장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영상에서 전하여 드린 렌즈 운반선 건조 시장 동향 소식에 이은 2탄 소식입니다. 최근 플렉스 LNG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글로벌 렌즈 운반선 시장에서 약 9%에 해당하는 64척이 현재 유휴, 아인딩 또는 개선, 레이드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증기터빈 및 삼중 연료 디젤 전기 선박, TFD은 아웃 오브 플레이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선박이 콜드 레이업, 장기 개선 상태로 들어가면 이를 다시 운항에 투입하는 과정, 리액터베이션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선박에게 있어 콜드 레이업은 사실상 조용히 선대에서 퇴출되는 과정이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폐선, 스크래핑으로 이어집니다. 렌즈 운반선 해체 연령은 25년 연령으로 낮아졌으며 이것은 이전의 40년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용선 계약이 완료되는 구형 증기터빈 선박은 상업적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며 시장에서 퇴장될 것이라 플렉스 렌즈쇼 마리우스 포스는 강조했습니다. 이제 앞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렌즈 운반선 시장에서 약 9%에 해당하는 64척이 현재 유휴, 아인딩 또는 개선, 레이드업 상태라는 언급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해석하여 봅니다. 전 세계 렌즈 선대 규모는 통계를 산출하는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운 컨설팅 회사 액세스머린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792척의 렌즈 운반선이 운항 중입니다. 이 같은 통계의 기준은 가장 포괄적인 수치로 운항 중인 모든 LNGC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통계치는 포턴 앤드 파워트너즈 그룹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현재 10만 큐빅미터 이상의 운반 능력을 갖춘 전 세계 렌즈 운반선 선대에는 668척의 선박이 있습니다. 플렉스 LNG쇼 마리우스 포스의 언급인 약 9%에 해당하는 64척이 현재 유휴, 아인딩 또는 개선, 레이드업 상태라는 것에 대한 척수는 합리적인 근거로 보입니다. 64척이 현재 유휴, 아인딩 또는 개선, 레이드업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의 차트에서 보듯이 2025년 2분기 증기터빈 선박 46척, 삼중 연료 디젤 전기 선박, TFD 18척이 유휴, 아인딩 상태입니다. 22년부터 23년 사이의 유휴 선박의 수는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배경은 현물 시장의 선박 운임비가 높은 수준인 최저 18만 달러, 최고 45만 달러를 유지한 것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운임비 상승 요인은 선박 수요 대비 선박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노후 선박들도 시장에 투입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유럽의 LNG 수요 증가 둔화 등으로 렌즈 운반선 수요가 감소하는 2024년 이후에는 운임비가 3만 달러까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한 노후 선박의 유효수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휴, 아인딩 는 상업 운항 없이 대기 중인 상태를 말하고 개선, 레이업은 그 중에서도 장단기 보존 정박, 웜, 콜드으로 들어간 물리적 정박 상태를 뜻합니다. 증기터빈 및 삼중 연료 디젤 전기 선박, TFD은 아웃 오브 플레이에 놓여 있다는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여 보겠습니다. 선박의 연령도 선박 운용에 있어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보다는 선박의 성능에서 시장의 니즈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 클 것입니다. 최근 렌즈 선박 시장에서 주류를 이끌고 있는 렌즈 이중연료 추진 선박 대비하여 기존 증기 터빈 선박, 삼중 연료 디젤 전기, TFD 선박의 연료 효율에서 성능 격차가 확대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오래된 선박은 배기가스 배출 규제와 연료 효율성이 용선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오늘날의 현물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아웃 오브 플레이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노후 선박의 폐선 증가는 자연스럽게
최신 렌즈 운반선으로 선대 교체로 이어져 렌즈 운반선 시장을 보다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렌즈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기로는 최근 렌즈 SPA, 세일즈 앤드 퍼처스 어그리먼트, 판매, 구매 계약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렌즈 프로젝트 파이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렌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규 렌즈 운반선의 인도 물량은 25년부터 2028년까지 약 300척 이상이 될 예정입니다. 영상의 차트에서 보듯이 25년 90척, 26년 85척, 27년 87척, 28년 47척입니다. 선박의 인도량이 많아지면 렌즈 운반선 시장은 침체될 것이라 전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선박 운임비 하락에 따라 시장 경쟁력이 약한 설령 20년 이상 선박의 폐선이 증가하는 것이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의 25년 2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2030년까지 설령 20년 이상 노후 렌즈 운반선은 약 276척 규모입니다. 이들 선박의 상당수가 폐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후 선박의 교체 수요가 가속화될 전망인 것입니다. 25년 상반기 렌즈 운반선 발주가 주춤한 것은 사실이나 하반기부터는 렌즈 운반선 발주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렌즈 시장의 또 다른 시장 지표입니다. 미국산 렌즈 물량을 수입국하는 국가를 보면 렌즈 수요가 폭발하였던 2022년은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유럽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렌즈 수요의 비수기인 25년 1에서 2분기의 경우도 유럽이 많은 부분을 수입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가스 저장 규정으로 매년 11월 1일까지 저장시설을 최대 용량의 최소 90%까지 채우는 것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부터 상당 물량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의 가스 저장률은 72% 수준으로 24년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의 낮은 수준은 하반기로 갈수록 90% 목표치를 채우기 위하여 렌즈 수입 물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로 현물 시장의 선박 운임비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유럽의 겨울철 기후가 작년과 다르게 겨울 한파가 올 경우 렌즈 운반선 시장도 급격히 성장할 것입니다. 선박 운임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선박 폐선 시기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선박 건조 시장에 대하여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탄소 규제, 친환경 선박 수요, 에너지 효율 측면이 강조되는 시장을 역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금리 결정에 따른 선박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최근 잭슨홀 연설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9월 16에서 17일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 이후 패드와치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91.5%로 급등했습니다. 25년 8월 24일 금일 기준으로 25년 9월 17일 미국 금리를 0.25% 인하할 가능성이 75%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의 약화와 같은 경제 둔화 신호를 언급하면서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초과하고 있어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금리 인하할 경우 자금 조달 비용 하락으로 선주사들이 신조 발주 적극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박을 금융자산처럼 보는 투자자가 늘어남에 따라 투자금 유입으로 중고 선박의 가격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고 전 세계 교역량 증가하면서 컨테이너 및 벌크선 수요가 개선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운임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조선, 해운 모두 투자와 거래가 활발해지는 사이클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반기 선박 건조 시장이 다시 부흥하면서 조선, 해운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바라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